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월요일 전경윤의 뉴스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뉴스와 기자들의 출연 그리고 영상 보이는 라디오 이 결합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죠. 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미국 FBI 연방수사국이 이번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런 소식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 영동, 충남 논산, 또 전북 완주 등 5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 뉴스 브리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뉴스 이노베이션 지금 시그널 음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전영신 기자와 함께 하겠는데요. 살짝 당황하긴 합니다만 전영신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 브리핑 제가 앞서 이제 주뉴스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저는 이게 단독 범행인지 아닌지 좀 궁금했는데 일단은 네. 단독 범행으로 결론은 난 겁니까? 네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FBI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한 토머스 매튜 크룩스가 이전에 수사망에 오른 적이 없는 인물이고 뭐 정신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이념에 연루됐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유세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총격범의 차량과 집에서 폭탄 제조 물질이 발견이 됐고요. 범행에 사용된 AR-15 계열 반자동 소총은 크룩스의 아버지가 6개월 전에 합법적으로 구매를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근데 다만 범행 동기는 여전히 밝혀지지가 않았는데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또 지역 양로원 주방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평범하다는 게 주위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예. 피격 현장에서 희생된 사망자가 있었죠. 50대 전직 소방관이었고 유세 현장에 있었던 아내와 두 딸을 예. 지키기 위해서 몸을 날렸다.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것도. 예. 보통 평범한 가정에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는 분이 좀 나오더라고요. 보는 뭐 제 경험도 약간 있고. 어쨌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총알이 이제 귀를 스쳤다, 관통했다. 그래서 그 끝을 스쳤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얼굴에 이제 피가 이렇게 묻은 상황에서도 팔을 치켜 올리면서 어떤 투사 같은 이미지를 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공화당과 트럼프 캠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수 결집은 물론이고 대세 구축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이 됐는데 트럼프는 이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걸로 선거 전략을 수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이에 비해서 민주당과 바이든 캠프는 가뜩이나 후보 교체론으로 자중질환에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그동안 힘을 실어온 반 트럼프 전략마저 크게 흔들리면서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의외로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예. 윤 대통령이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했죠. 네, 윤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 충남 논산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이반면 이렇게 5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일단 이번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사전 피해 조사가 완료된 지역이고요.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들은 이달 안에 합동조사를 완료해서 추가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지를 검토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고요.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하고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네. 김수경 대변인은 이제 통일부 차관으로 갔고 예, 이동을 이제 했습니다. 브리핑 안 하죠 이제. 예. 그리고 정혜전 선임행정관 조선일보 기자 출신 이분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됐군요. 내정이 됐군요. 예, 그 기존의 통일부 차관은 프랑스 대사로 지금 내정됐습니까? 예. 아, 그럼 아그레망을 하겠군요. 그렇죠. 예. 아그레망의 문제는 다 아시죠? 예. 그다음에 30대 태권도 관장.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네네. 어떻게 5살 아이를 거꾸로 세운 채 매트로 감싸고 방치를 해서 심정지 상태에 빠뜨렸는지. 예. 영장 구속이 된 거죠? 구속이? 그렇죠. 구속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른 아이도 학대했다는 고소가 또 접수가 그렇습니까? 됐어요. 그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A씨에 대한 관장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피해 아동이 더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영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뉴스 이노베이션. 자, 다음 순서입니다. 어제가 일요일이었죠.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었는데요. 이게 제 1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기자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황민호 기자가 국빈관 순서 들고 왔는데, 네, 오랜만에 합니다. 예. 예. 늘 오랜만에 하고요. 자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주 안 나옵니다. 아주 아침 저녁 네. 때문에 너무 예, 바빠요. 아침 저녁도 지금 담당 CP를 하고 있는데, 네, 황민호 기자 부친 아버지가 전쟁 때 우리나라 넘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넘어왔죠? 할머니 등에 말씀해 엎여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아버지가 고향이 황해도 해주세요. 아. 그래서 이제 49년생인데 전쟁이 50년에 났잖아요. 1950년에. 그때 이제 할머니 진짜 등에 엎여서 이렇게 넘어와서 예. 인천에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예. 예, 할머니가 이제 2022년도 이제 지지난해 이제 100살 딱 채우시고 돌아가셨는데 예. 그 살아계실 때 이제 집에서 이제 구글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황해도 해주 지역이 보여요. 그래서 딱 이렇게 주민해가지고 딱 보면 보이는데 할머니가 여기가 우리 집, 여기는 뭐 친척집 누구 집, 뭐 방앗간 다 기억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굉장히 가고 싶어 하셨는데 예. 결국에는 북한은 못 가고 북한은 못 가고. 극락종토로 가셨습니다. 예. 아수라가 아니고 극락종토로 아, 가셨군요. 그렇습니다. 아수라 큰일 납니다. 예. 예.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을 동포들이죠. 그렇습니다. 탈북자, 세터민, 탈북민 뭐 여러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으로 통일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탈북자, 세터민, 뭐 탈북민, 뭐 여러 명칭이 사용됐는데 특히 그 세터민은 북한의 체제를 거부하고 자유를 찾아온 이에 대한 정체성이 배제됐고 난민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북한 이탈 주민은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법률 용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법 2조에는 북한 이탈 주민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의 주소, 직계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북한인데 북한이죠. 북한을 넘어와서 이쪽으로 온 분들 그렇죠. 이런 예. 뜻이군요. 자, 어제가 첫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었어요. 이제 제정이 된 거잖아요. 네. 국가에서 공식 지정을 했습니다. 국가 기념일이에요. 예. 어제 청와대 연빈관에서 기념식이 열렸는데 가수 이순희 씨가 거위의 꿈을 불렀어요. 네. 거위가 뭐 북한 얘기입니까? 어쨌든 눈시울을 붉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노래부터 들어보시죠. 노래 끝났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꿈이잖아요, 꿈. 꿈. 북한 이탈 주민들은 북한 체제를 반대하고 뭐 생활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이제 굉장히 막 중국과 베트남 이런 데 막 거쳐가지고 힘들게 몇 년간 걸려서 그렇죠.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인순이 가수의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부르자 행사장에 있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예.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감정이입이 됐군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아, 그래요?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던 대통령실 직원들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야, 예. 이순희 씨 아버지는 이제 주한미군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흑인 병사 출신. 네. 자, 윤 대통령 기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군요.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들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겠다. 박수갈채를 엄청나게 받았죠. 엄청 나왔습니다. 예. 예.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다. 예. 또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예. 이게 통상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심으로 다가왔고 북한에서 건너온 우리들을 책임지겠구나 예. 이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제 정착 지원을 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제3국에서 태어난 그 북한 이탈 주민 자녀는 지원이 안 됐죠. 잘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좀 더 확대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던 초기 정착 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 행복 통장을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또 탈북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탈북 여성에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 출생 자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제3국 출생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상당히 상당히 이제 지원이 확대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 특별 대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 하는 분도 있어요. 일부 그런 얘기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힘들게 넘어왔고
그렇죠. 같은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한국 사람으로 봐야죠. 사실 이게 좀 융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좀 정착 지원을 많이 해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북한에도 사찰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금강산 신계사 개성 영통사. 예, 예, 예. 저희 스님들도 많이 이제 교류를 했는데 예. 요즘은 뚝뜸하지만 예전에는 좀 활발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활발하게 저도 2번을 신계사를 다녀왔는데. 저도 다녀왔어요 금강산에. 아, 그러셨어요? 절에는 못 가고 아, 절에 올라만 갔다 왔습니다. 금강산에 외금강. 현대그룹이랑 예,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아. 예전에. 예. 일단 그 얘기를 해보면은 좀 기억이 나는 게 그 우리나라 이제 남한 검문소를 통과를 하고 군사분계선을 지나서 맞아요. 북한 검문소 앞에 서면은 지키고 있는 이제 그 북한 병사들이 헌병이죠? 있는데 뭐 헌병 같은 헌병인가요? 헌병 네. 같은 거죠. 헌병 같은데 역할을. 우리나라 네. 헌병들은 키가 되게 크잖아요. 네. 근데 이 북한 병사들은 키가 되게 작고 오. 상대적으로 이 총이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아, 있습니다. 키가 작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차에 다 내려서 막 검문하고 막 네. 짐 다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검문소 통과해서 이제 쭉 금강산으로 1시간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이렇게 산에 다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잘라냈군요. 다 땔감으로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 가다 보면 멀리서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보이는데 느낌이 저도 그때 살아보진 않았지만 60년대 진짜 막 소 달구지 막 이렇게 끌고 다니고 예.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막 옷도 굉장히 허름하게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예. 예. 신계사 그래서 뭐 혹시 사고 친 건 아니죠? 사고를 한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음. 외금강에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 밑에서 이제 음료수를 먹으면서 예. 침을 탁 예. 뱉었는데 예. 이렇게 조그만 사람이 나한테 저기 동지 일로 와보라고 그런 거여서 뭐지? 왜 나한테 오라 그러지?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오더니만 그때 생각이 난 거죠. 여기 북한이구나. 그렇죠. 잘못하면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죠. 절대 존엄에 대한 어떤 뭐 비방이나 공격 이렇게 간주되면 끌려갑니다.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침을 뱉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그렇죠. 신성한 그렇죠. 아름다운 곳에 잘못을 하긴 했죠. 예. 예, 큰일 날 뻔했죠 그때 진짜. 끌려갔으면 그때 끌려갔으면 지금 양손으로 진짜 올 국빈을 한번 봐달라고 진짜 예. 계속 빌었습니다. 예. 그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빈관 황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 음악이 상당히 길게 나갔습니다. 오늘은 불교계 문화 소식인데요. 권금주 기자, 교계문화부가 아니죠. 사회문화부 소속의 권금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예상대로 네. 지난주에도 전시회가 열렸어요. 네. 취재 당연히 했을 거고 네. 대한민국 불교미술 대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간 불교가 좀 문화적으로 젊고 트렌디한 면을 많이 보여줘 왔는데 이번 불교 미술 대전을 통해서는 이러한 현대적 흐름에 더해서 그간 지켜온 전통도 함께 알리고 있어요. 예. 지난 11일에 개막을 했고요. 이번 주제는 천년의 예술 미래로 있다입니다. 27명의 작가가 48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한두 점, 2점 전시한 분도 있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작품 수가 많은 거 보니까 네. 불교 미술 대전하면 모르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불교 미술의 대축제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번에도 근데 시상식은 안 하나 봐요? 네, 이게 이번에는 시상식은 없고요. 예. 사실 올해는 기획전입니다. 그래서 불교 미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서 전시를 했고요. 이 불교 미술 대전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197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래됐군요. 네, 그래서 올해로 54년째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고 아주 유서 깊은 전시회죠. 종교를 넘어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삼국시대부터 쌓아온 이 큰 문화자산인 불교 예술을 이제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번 제목에도 이제 부합하듯이 이 문화자산을 좀 미래로 잇기 위해서 신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부터 기획전과 공모전을 매년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해에 공모전이 진행됐기 때문에 올해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는 거죠. 예. 처음에는 계속 공모를 했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기획전 네, 바꿔졌습니다. 너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이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7월 11일 날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네. 거기 불교
미술관이 있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미술관 이름이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그 나는데. 불교중앙박물관이죠. 네, 불교중앙박물관 네. 미술관이 아니고 네. 거기서 개막식이 열렸는데 개막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분주하죠. 전시 첫날은 이 우리가 테이프 커팅식이라고 하죠. 테이프를 자르는 날이기 때문에 불교계와 문화계의 여러 인사들이 모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이제 국가유산청의 최응천 청장 등이 방문해서 작품을 일일이 다 관람을 하시고 예. 작가들을 직접 격려하기도 했어요. 예. 이 진우 스님과 최 청장도 불교 미술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역사이자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잘 보존해서 미래로 이어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어가는 신진 작가들의 발굴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각각 이제 진우 스님과 최 청장의 최응천 청장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불교 문화재도 과거의 예술가들이 혼과 신심으로 조성하여 우리에게 물려준 예술품이자 성보입니다. 이번 불교미술대전의 주제는 천년의 예술 미래로 있다입니다. 이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현대 불교 미술의 정수를 미래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 문화의 근간이 되어온 불교 미술은 앞으로 미래 세대에 전승해야 될 값진 유산이며 불교 미술 부흥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작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새로운 무형유산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전시된 참신하고 새로운 불교 미술의 작품들은 앞으로의 불교 미술의 중흥과 발전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국가유산청의 초대 청장이죠. 원래 이제 문화재 청장 하다가 네, 이분이 맞습니다. 동국대 교수 출신이시고요. 네. 우리나라 범종 연구의 대가입니다. 네. 예, 범종하면 이분입니다, 바로. 네. 자, 그건 그렇고 말이죠. 권금주 기자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에 참여한 27명의 작가들 가운데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까? 네, 스님들이 1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계종에서 특히 가장 큰 스님인 성파 대종사를 예. 비롯해서 성효 스님, 원학 스님 등 10명의 스님들이 참여해서 직접 작품을 선보이고 있고요. 또 나머지 17명의 일반 불교 미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작품을 걸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이제 예술가입니다. 사실 그럼요. 이분은 예, 네. 맞아요. 그 직접 천연 염색을 하시죠. 그래서 특히 이번에도 그 천연 염색을 한 감지에 이제 반야심경을 금가루인 금리로 입힌 작품이 걸렸고요. 또 성파대종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예술 작품인데 오칠화입니다. 오칠로 오칠, 민화, 네. 그림 이런 거 있죠. 네, 오칠 그림은 이번 전시의 전체적인 포스터가 이제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한 크기의 그 아미타 감로도를 이제 법인 스님이 그렸습니다. 네. 제목은 근대 호국 영령들을 위한 감로도인데요. 요 좀 재밌어요, 이 작품이. 감로도는 사실 죽은 영혼을 위로하고 극락에 가도록 빌어주는 의식용 불화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제 불교식인 어떤 의식인 수륙제나 천도제 등에 열릴 때 사용됐던 그림인데요. 예. 이게 풍속화라고 부를 만큼 이제 다양한 어떤 민화적인 도상들이나 요소들이 많이 묘소가 되는데 요 그림의 이제 하단을 보면 예. 안중근이나 유관순 열사 등의 초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국 영령들을 위한 감로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런 국가를 위해서 독립이나 뭐 이제 이 전쟁에서 나서줬던 미군들도 표현이 되고요. 네. 그리고 미군정 지배 아래 우리의 펼쳐졌던 근대의 풍경들이나 풍경? 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경기 장면 홍명보 선수가 그 세레머니 했던 홍윤모 가지고 요새 마음이 좀 편치 않을 텐데. 그 이제 장면이 승부차기 마지막 그 스페인전에서 골 넣은 거 그게 묘사가 묘사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아. 네. 세계적으로 그리고 흐름을 만든 이제 뭐 우리의 비보잉이나 K 콘텐츠의 장면들도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우리를 표현하고 또 과거 이렇게 우리가 예. 현재 있을 수 있는 어떤 선대의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우리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림이 아닐까 하고요. 예, 성파 대종사의 오칠 그림, 민화, 네. 도예 작품 이런 것들 저도 많이 봤고 네. 제가 이제 친견
할 기회가 있었을 때는 천연 염색으로 된 스카프, 57 스카프를 네.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에 직접 그러셨군요. 걸어주시거든요. 네. 집에 있습니다. 예, 참고로 그 네. 말씀드리고. 자, 근데 이번 전시에서 네. 불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도자 공예로 아주 유명하시죠. 설봉 스님의 백자 또 전시가 돼 있고 또 일반 작가로는 백용식 작가의 그 가문사지 사리구 재현 작품이 있어요. 그 예. 가문사지가 이제 두 개의 동서 두 탑이 있죠. 그 동탑에서 출토됐던 요 사리구를 재현한 작품이 그렇습니까? 있고요. 또 예. 관음보살, 석가열의 조각상 등 뭐 다양하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불화만 되게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설치 미술이라든지 공예 맞습니다. 작품이라든지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 소재를 갖고 만든 작품들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예 전시장을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이제 스님들이 많이 그 제작을 하신 작품들이고 왼쪽에는 아예 현대 작품으로만 꾸려져 있습니다. 오. 저는 그 공간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예. 그 신진환 작가의 미륵 공간이라는 작품이 그 전통 삼배 위에서 아크릴 물감이라는 이 현대적 재료를 가지고 불화를 그렸어요. 그 미륵 보살이 중간에 표현이 돼 있는데 약간 로봇처럼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작가의 어떤 개성이 재해석이 들어갔고요. 그 우리가 보통 기존 불화에 들어가는 뭐 붉은색, 녹색, 청색, 금색 요 색깔들을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더 추상적이고 알록달록하게 표현이 돼서 꼭 저는 앵커께서 가셔서 한번 작품을 보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가서 정말 이렇게 흥미로워요. 만지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종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를 일일이 잘라서 이제 우레탄을 입힌 신호윤 작가의 그 본질은 없다 아미타불. 네. 한 올 한 올 이렇게 실로 마치 그 아미타불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작품도 있고 또 느티나무로 조각한 보살상에 그 빨간색 이제 플라스틱 섬유를 입혀서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비긴 어게인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이런 현대적인 기법과 현대적 소재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 조금 더 이제 젊은 불화나 젊은 불교 예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전시는 26일까지죠? 네, 맞습니다. 오는 26일까지 합니다. 열흘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조계사 바로 옆이자 뭐 내부일 수 있는데 불교 중앙박물관에 있고요. 전시 한번 둘러보시고 조계사 주변 사찰과 뭐 안국동 구경할 거리가 많은 네, 많이 곳이죠. 있어요. 안국동으로 그래서 가면 돼요, 바로. 정말로 좋은 나들이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금주 기자였습니다. 네, 문화청학동 시간입니다.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우리가 AI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닌지 걱정하는 분도 있는데요. 자, 오늘 AI 시대에 어떻게 대비할지 한번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봉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이제 AI 시대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논문도 나오고 뭐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러던데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지 이거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그래요. 우리 뭐 네. 짧은 시간에 네, 쉽지는 하기는 어렵지만.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AI가 이제 위협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지금 가짜 뉴스 같은 것도 횡행합니다만은 예. AI를 통해서라면은 훨씬 더 유통시킬 수가 있고요. 또 소수가 다수의 의식을 지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AI 시대 대비책이 문제인데 그래서 에머슨 하우스 교육연구소의 서동석 소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류가 의식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AI에게 인간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수행 또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인간이 그 AI를 넘어서야 된다 해서 앞으로 이런 수행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AI 시대의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체적인 진실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의식혁명을 이루는 거고 의식을 깨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서양적인 거는 관념적으로 깨우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관념을 깨부시기 위해서는 직관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건 수행밖에 없어요. 네, 에머슨 하우스 연구소. 에머슨이라는 분이 미국의 사상가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이름을 따서 만드셨네요. 네. 그러니까 의식의 혁명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좀 자세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네. 물질과 의식 이게 지금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극에 이르도록 발달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다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물질의 발달에 인간이 의식이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결국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된다. 지배받고 황폐화될 수가 있죠. 예. 정신이.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지금 어떻게 보면 빠르게 이제 융합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질과 정신을 조율하는 그런 그 융합 사상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 물질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의식을 깨워서 그 생명의 총체성을 바로 보는 그런 직관적인 인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물질과 의식이라는 이 양극단을 어떻게 잘 균형 있게 조율하느냐 그 능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해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동석 소장 얘기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의 교육이라는 건 이 인간의 본성을 잠재력 깨우는 건 없어지고 그냥 그 분업화된 전문화된 교육만 있기 때문에 인간 교육을 다시 수행 정신으로 되살려야겠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 정신이 균형 조율 정신이고 저는 이제 중도를 쉽게 균형 조율이라고 풀어서 쓰고 있어요. 예, 이 중도라는 말이 와닿고요. 그 지나치게 물질적인 삶도 문제고 극단적으로 정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균형 조율. 균형. 근데 그 해답이 동양 사상에서 아니면 그 가능성이 엿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양식 사고, 서양식 교육은 이 분업화된 물질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간을 물화시키고 인간성을 소외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지금 자본주의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 고대의 동양 사상 그리고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의식 혁명의 이 보고가 있다. 이런 보석 같은 곳간이 이렇게 불교에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하셨듯이 이 균형 의식 회복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을 그 일깨워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행 또 인간 교육 이런 것들이 K 정신 문화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 한문으로 이제 편찬될 때 과정에서 이미 있었던 동양의 정신이 불교와 융합돼서 새로운 융합 체계가 된 거예요. 사실 그 한문 경전 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불교는 이제 우리의 어떤 민족 사상이 돼 있잖아요. 몇천 년간. 그렇기 때문에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잘 발휘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인류를 선도할 수 있는 정신문화 중심국가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그 의식 혁명을 하려면 AI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의식과 물질의 융합 그리고 인간과 AI의 융합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그 관건은 그 AI에게 보편 윤리 의식을 탑재하는 일이다 이렇게 서동석 소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편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할 수 없는 진리 차원의 도덕이 아니라 예. AI 개발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편 윤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표현 가능한 윤리다. 따라서 논리가 있고 합리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충분히 표현 가능하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타당한 윤리 그 의식이 AI에게 탑재가 되지 않으면 이제 악용될 수가 있겠죠. 악용될 수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윤리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이미 이제 예. 동양의 사상에 예. 중도의 이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려서 AI에게 탑재만 시킨다면은 예. 보편 윤리 의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AI 시대, 이 탈종교 시대 이런 것이 겹쳐가지고 사실 이제 포교 전략이라든지 불교의 대응 전략이 좀 다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 예, 그렇습니다. 탈종교 네. 시대에는 뭐 종교의 형식, 문화, 뭐 내 것, 내 종교도 중요하지만 그 종교에서 지향했던 본질,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표현 방식이 다른 것이지.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극에 이르면 또 반대로 수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 물질이 발달하는 만큼 정신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불교부터 깨달음의 종교로서의 그 본질을 회복한다면은 그 인공지능 사회를 선도하는 가장 경쟁력이 높은 종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론적으로 그렇기는 합니다만 결국엔 이제 수행의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수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또 좋은 하나의 그 산업이 될 수 있다. 마음 산업이라는 말을 마음 산업.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수행이 앞으로 첨단 융합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 또 이들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을 예. 그런 어떤 플랫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서동석 소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번 사업가들이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진실하게 바뀌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엔 이제 단단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불교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불사 같은 것도 앞으로는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만이 그렇죠.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렇게 해서 디지털화된 이런 그 불교 수행문화 컨텐츠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화청학동 김봉래 기자였습니다. 오영의 기상청 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오늘 비가 좀 더 이어지겠고요. 밤까지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 지역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충남 예산에는 굵은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정체 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제주도는 낮에, 남부지방은 밤에 비가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모레 수요일까지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 대부분 지역으로 30에서 최고 100mm 이상, 남부 대부분 지역으로는 20에서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쪽 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기온 오늘과 비슷해서 아침 기온 서울 24도,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이 정부가 미복귀 전공에 대한 사직 처리 시한입니다만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는 극히 소수라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전국에 만여 명에 이르는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무더기로 수리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병원들은 오늘 자정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만 중부권의 국가 거점 병원이죠. 충남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